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설이 나왔던 유승민,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유승민 당대표 도전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당원 100% 룰이 확정되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역선택에 의한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면서 여론조사를 몇 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또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KBS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46.3%가 이재명 대표를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꼽았습니다. 자, 2위는 14.9%를 기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6.4%, 이탄희 의원 5.1%,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4.4%, 박용진 의원 2.8% 등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현 당대표라는 점, 그리고 이낙연이 현재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낙연이 전라도에 연고를 둔 총리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재명, 이낙연 이 둘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같이 실시한 다음 조사인데요. 범보수 대권주사 적합도를 광주광역시민에게 물어봤더니 단연 유승민이 1위였습니다. 유승민은 25.9%를 얻으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11.1%,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10.7%, 한동훈 법무부 장관 6%, 안철수 의원 5%,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4%, 원희룡 국토부 장관 3.7% 등이었습니다. 완전 보수파 민심과 거꾸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보수 언론인 박찬종 변호사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더군요. 박찬종 변호사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가리켜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가야 할 사람들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선 의원 출신인 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느냐, 북한을 존중하는 종북주사파 쪽이냐를 묻는 선거였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준석, 유승민은 나는 상관없다, 이재명이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총질을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배제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어제 유승민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권 주류에서 반윤이라며 밀어내고 있는데 결국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있다라는 질문에 유승민은 신당 생각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어 유승민은 국민들한테 보수정당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외치는 개혁보수가 바로 그런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내부 총질러라고 당원과 지지층들한테 민주당으로 가라는 비판을 받는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만큼 또 국민들한테 보수정당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싶고, 그게 바로 개혁보수라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전해드린 광주방송의 여론조사대로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일단 내년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하는 어떤 헌신적인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개혁보수적인 일입니까? 또 오늘 유승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계속하시더라라고 하자 유승민은 서문시장의 온 시민 대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일 것이라며 거기에서 열렬한 박수와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확장성을 갖도록 개혁보수의 선구자임을 자청하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다음 총선에 광주에서 출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얼마나
광주 시민들이 감격할 일이고 중도층들이 환호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유승민이 말하는 개혁 보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유승민에게 정치를 잘못 배워 정치를 그따위로 한다는 이준석 또한 광주에 공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난 선거 때 호남하면서 얼마나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까? 때마침 그쪽엔 이준석의 천하용인 4마리 말 중에 가장 큰 말로 불리는 천하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3명을 광주에 공천해 어떠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광주에서 국민의힘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중책을 맡겨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혁보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런 게 진짜 개혁보수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보도된 대형 뉴스 한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원본 그대로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인사청문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에게 유출이 됐다라는 건데요.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일반인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일단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문건을 자신에게 건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제 같은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김민석 구의원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 서 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색강역 인근 스타벅스에서 김 구의원과 만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김 구의원의 USB에 자료를 담아 건넸다고 합니다. 서 씨가 왜 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졌느냐? 서 씨가 스스로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라고 김 구의원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흘 뒤 김 의원은 USB를 열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 민주당 관계자 서 씨로부터 받은 USB에는 한 장관 본인과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의 주민등록 초본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불명의 각종 녹취록과 영상,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직원과 문자 내용 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자료는 스캔본이 아닌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형태였다고 합니다. 복사기나 프린터 등으로 스캔한 것과 사진을 찍은 건 명확히 구분이 가죠. 특히 주민등록 초본은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초본에는 원본 내용과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법무부 담당자 이름과 내선번호 등이 적혀 있었고 용도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일반인인 서 씨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민주당 관계자 서 씨를 소환 조사하면 누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냐라는 추궁이 있을 테고 사안이 간단한 만큼 수사 결과는 바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로서 의심할 수 있는 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을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스토커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